이렇게 오늘 출판 기념회에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좀 다 보이네요. 이제 의원님들, 우리 김성애 의원님은 남아 계시지만 의원님들 가시니까 좀 편안하게 좀 이제 저의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아까 왔다 가셨는데 제 지도 교수님인 김세용 지도 교수님도 왔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축사 보내주신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은 이제 제 고등학교 1년 아니 저 고등학교 후배시거든요. 사장 남천동 원래 이제 오창석 그 청년재단 이사장님은 유명한 인플루언서인데 원래 국정기획위에서 제 옆자리에서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영상 축사를 보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일일이 우리 학교 선배님들 비롯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간단히 좀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그냥 제가 살아온 이야기인데 그냥 그래도 제 인생 전반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주로 도시 관련돼서 일한 것들 그런 것 관련해서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시에 관한 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서전으로 약간 써보는데 어쩔 수 없이 도시에 대한 이야기로 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책은 한 5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장은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은 성북과 매전 2년, 3장은 도시전문가로서의 윤진호, 그 다음에 4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설계, 마지막 내가 꿈꾼 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장을 좀 말씀드리면 첫 장은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출발은 12월 3일 날 작년 내란의 밤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역의 서울 도시 포럼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사무실을 이렇게 개소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우리 회원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계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계엄을 약간 상황을 보다가 국회에서 이제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걸 보고 제가 그냥 본능적으로 택시를 타고 제가 여의도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여의도로 달려가는 과정에서 다행히 우리 이제 김성애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비상계엄이 해제됐습니다. 근데 가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왜 이 유리창을 깨는 순간 내가 달려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을까? 이렇게 하면 역시 그것은 광주민족항쟁에 대한 저의 어떤 교훈과 경험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알게 됐거든요. 1985년 이제 고대를 입학하게 됐는데 광주항쟁 비디오를 딱 보는 순간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구나. 이 독재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운동권이 됐습니다. 학생 운동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1990년에 제가 이제 고대 총학생회장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서총련 의장, 전대의장 권한대행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 이제 1990년에 이제 민자당 합당 시위를 반대하고 그날 5월 9일날 수배가 떨어지고 제가 이제 3년 6개월 자민통이라는 조직 사건도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은 3년 6개월 동안 수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결혼했었고 제가 아기도 있었고 아기 아빠 총학생회장이라고 전무한 10년 만에 그렇게 해서 이제 3년 6개월 만에 이제 집에 돌아갔고 졸업을 10년 만에 했습니다. 근데 이 대학 생활 전체가 어쨌든 저한테 확고하게 뭘 하나 좀 세워진 게 있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민주주의가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학생회 활동을 제가 좀 잘했거든요. 그때 학우들의 참여와 자치, 또 학우들의 성장 이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성북구에서 주민자치, 주민총회 이런 것으로 연결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첫 장은 저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도시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민주주의 도시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를 제가 첫 장에 좀 소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장은 이제 성북구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북과의 인연, 제 인생의 제 2의 고향이고 1985년에 이제 성북구에 딱 오는 날 그날부터 이제 성북과의 저의 인연은 시작됐습니다. 또 이제 미아 삼거리에 이제 우리 고모댁이 있었는데 학교가 늦으면 거기 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앞에서 자취도 하고 또 우리 첫 번째 제 신혼집이 제가 장이동에 지금은 이제 뉴타운으로 새 아파트가 들었지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성북구에 여러 가지 인연이 있었지만 그래도 본격적으로 성북구를 고민하게 된 것은 이제 아까 가신 우리 김영배 구청장, 김영배 의원님이 구청장이 되는. 제가 이제 그 당시 성북구가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김영배 의원에게 구청장 출마를 권유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출마하겠다고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당시 정책 공약을 쭉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선관위에 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만든다면 그것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지금 봐도 거기에 이제 제가 성북구에 대한 저의 구상을 이렇게 많이 담았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성북구는 이제 배드타운이니까 배드타운으로서 주민들이 살기 좋은, 애들을 키우기 좋은 어떻게 배드타운이 될 건가? 그런 고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와 민주주의를 실현할 건가?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을 그 당시 제가 대학도시, 창조도시, 문화도시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성북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혹시 지금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특히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제가 그림으로 그 당시 성북구에 대한 저의 비전을 그려놨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 김영배 구청장이 당선되고 나서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죠. 거기부터 생활구정기획단 가면서 그 공약을 정책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면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한다든지 또는 이제 도서관 정책을 세팅한다든지 또 사회적 경제 문제 어떻게 보면 지금 좀 그 흔적은 좀 약간 사라진 흔적들도 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인데 민선 7기 8기 들으면서 조금 약화되거나 혐오하던 것도 있지만 그 당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성북구의 정책들을 설계하고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서울시에 가서 좀 몇 년 일을 하고 그다음에 2016년 가을에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좀 진행된 마을 민주주의 관련해서 왜냐하면 제가 마을 민주주의도 저는 이제 2014년에 김영배 부청장한테 우리 이제 주민자치 문제에서 주민총회를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더니 역시 정치 외교학과 출신이라 마을 민주주의라는 컨셉으로 만든 것은 우리 김영배 부청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좀 기존은 제가 다 실은 약간 작업을 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가 여기 협치 조정 활동을 같이 하셨던 배성기 소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이제 2018년까지 성북구정을 약간 마무리했습니다.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성북구에서의 활동은 제가 도시에 대한 어떤 저의 생각을 가장 첫 번째로 좀 구체적으로 펼쳐본 그런 공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3장은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서울시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그 다음에 이제 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센터 사장을 하면서 어떻게 도시에 대한 구상이 제가 좀 확대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 있습니다. 2014년에 이제 박원순 시장 캠프에 제가 결합을 해서 그해 말에 이제 주거재생지원센터장이 됐고 그 다음 해에는 제가 이제 서울시장 정책보좌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은 도시 관련된 일들을 많이 조정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간단히 두 개만 조금은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이 안암동 캠퍼스타운 여기가 이제 안암동 캠퍼스타운이거든요. 이 구상은 원래 이제 실무 라인에서 주택 중심으로 해온 부분을 제가 창업 중심으로 이렇게 설계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창업 중심의 캠퍼스타운 왜냐하면 더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제가 하고 두 번째는 저쪽 아레나 창동산계 쪽에 있는 아레나 그러니까 동북권의 균형 발전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서남권은 지금 마곡으로 좀 어느 정도 한 12만 정도 되는 일자리로 이렇게 좀 도시가 약간 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동북권이 문제입니다. 동북권은 도심 접근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발전이 잘 안 돼서 낙후된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창동산계의 아레나 사업 이런 부분들을 했던 것이 좀 제가 제일 서울시에서는 좀 기억이 남고요. 그 다음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제 세운 지 30년이 되면서 경영전략 수립하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좀 아까 우리 이제 본부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미래전략실장으로 그 일을 두 가지를 좀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경영전략 여기서 제일 중요시 여긴 것이
제가 임대주택 20% 부분을 약간 명시적으로 약간 과제로 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보통 명시적인 숫자를 드러내는 것을 좀 아주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전체 서울시 주택의 20%는 공적 임대주택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무다, 이런 것을 좀 경영 전략에서는 제가 제안을 했고, 전체의 그 기업의 성격 자체를 시민 주주기업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그런 것을 좀 했던 것이 기억이 좀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실제로는 우리 성북구하고 제일 관계가 되는 것은 중구입니다. 제가 중구문화재단 사장과 그다음에 충무아트센터 사장을 겸직한 일을 했는데, 제가 도시를 고민하면서 지난 이제 약간 70년대 이후에 한 30년 정도는 강남이 이끌어왔다면, 앞으로 서울의 미래는 서울, 도심, 도성안이 서울의 미래일 거다, 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 중구는 청계천 이남의 도성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문화도시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좀 여러 가지로 해봤습니다. 특히 충무 아트센터라고 하는 공연장을 운영하는 거, 뮤지컬 전용극장이거든요. 얘를 공공극장으로 전환시킨다든지, 뮤지컬 전용극장만 운영하던 중구문화재단을 지역문화재단으로 전환시킨다든지, 또 이제 을지로 부분에서 예술을 중심으로 재생 부분을 좀 풀어낸다든지, 또 충무로에서 유실된 영화 산업을 다시 착종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작업들을 한다든지, 뭐 그런 작업들을 좀 했습니다. 또 뮤지컬 창작의 초기 단계 인프라 문제를 좀 세팅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했는데, 실은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성북구에서 이제 우리가 성북구와 같은 도시를 문화도시로 전환시켜 나가는 데서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어쨌든 하게 됐다는 것을 3장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4장은 이제 내란이 일어나고 이제 대선이 조기에 실현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선에서 당선이 됐는데, 실제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게 국정기획위원회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국정기획국가의 전문위원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들어간 TF는 국가 비전 TF, 그 다음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 국민주권 강화 통합 TF, 이렇게 세 개 TF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이제 123대 국정과제를 세팅한 그런 작업을 좀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제 뭐 국정과제 부분 관련해서는 그냥 놔두고, 오히려 이 123대 국정과제를 하다 보니까 뭐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성북구와 같은 자치구 또는 이렇게 지방정부는 어떤 것들을 활용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쭉 뽑아 보니까 한 이제 36개 과제, 6개 분야에 걸쳐서 이제 쭉 그런 부분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새로 시작하면 시범사업이라는 걸 꼭 하거든요. 근데 시범사업을 하면은 먼저 준비된 데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몇 억짜리에서 몇십억짜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성북구가 좀 그런 걸 미리 좀 준비해서, 실은 가셨지만 김영배 구청장 때는 문재인 정부 들어설 때 미리 그걸 대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계속적으로 그 당시 대선 과정부터 모니터링하고 되자마자 이런 작업들은 하자, 그렇게 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좀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이후에 이제 그 타운홀 미팅 몇 가지를 이렇게 쭉 몇 개를 해보면 역시 준비된 정책 역량이 있는 자치단체장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성동구의 정원호 구청장을 볼 때도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가 이렇게 정책으로 안받침되어야만 정치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정치가 정치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의 뒷받침이 있어야 정치가 제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필로그에서는 제가 이제 꿈꾸는 도시에 대한 이제 몇 가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성북구부터 이제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중구문화재단, 이렇게 다양한 도시 관련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 제가 갖게 된 몇 가지 좀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운 이제 도시의 기준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성장하고 시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민주주의 도시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두 번째는 현재는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산업화 시기에는 공장이 주거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아마 쾌적한 주거 환경이 됐는데, 지금은 산업이 이제 공장 산업이 아니고 산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과 주거와 문화가 통합된 그런 복합 공간을 구성하는 문제가 도시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특히 서울시, 특히 이 동부권에서 풀어내려면 몇 가지, 그 문제를 풀어내는 굉장히 좀 기술적 수단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산업 부분에서 일자리 문제. 그러니까 원래 2010년에 제가 좀 제안했던 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라고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산업 일자리 관련된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문화산업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성북구는 그런 어떤 즉 창조 도시라고 하는 하나의 비전이죠, 포괄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문화 도시라고 하는 비전이 하나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실은 이건 성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대문구, 성북구와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그러니까 서울시의 굉장히 중요한 자원은 대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쨌든 미래를 대비하는 어떤 도시의 비전으로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앞서 말한 두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자,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했고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것을 풀려면 역시 중요한 수단은 정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가져야만 그 문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거기에 정리해야 됐습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제가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고, 표정을 보니까 이렇게 뭐 약간 졸지는 않으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훌륭한 분들만 남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뭐 서울시와 성북구의 도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